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바둑을 배우는 시간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실전 파워 7급을 통해서 단단한 기본기 익히셨죠? 이 시간부터는요, 그보다 한 단계 높아진 바둑을 배우실 텐데요. 바로 생각하는 바둑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초 그리고 기본적인 반응법들을 익혔다면 그것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바둑판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실전 파워 3급에서는 포석, 정석, 맥, 그리고 사활을 통해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바둑의 수를 공부할 것이고요. 또한 바둑판 전체를 살피는 법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생각하는 바둑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포석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약점으로 포석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포석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초반에 자신의 진영을 구축하기 위해 요소에 돌을 놓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첫 수부터 약 50수까지를 초반 포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포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전략과 전술 등이 사용됩니다. 포석은 한 수를 둘 때마다 다양한 변화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야지만 좋은 포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석은 어렵습니다. 바둑판을 보시죠. 바둑판은 귀, 변, 그리고 중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판의 바둑은 귀에서 시작해서 변으로 확대가 되고 중앙에서 끝난다라는 말이 있죠. 때문에 처음에 내수는 이렇게 귀를 차지하고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맨 처음에 요소가 바로 귀가 되는 것이죠. 자, 왜 변이나 중앙은 안 되고 귀가 요소가 될까요? 자, 그것은 한 수로 어느 정도 자신의 진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이나 중앙 쪽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수로는 지켜지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초반에 내수는 이렇게 귀를 차지합니다. 자, 이 귀도 소목, 외목, 고목 등이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화점 포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귀를 차지한 후에는 바로 걸쳐서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지금 낮게 둬서 여러분들이 정석을 배울 때 아마 맨 처음에 배우는 정석이지요. 높게 두는 것은 왜 두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 수를 더 갈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넓은 곳, 좀 더 큰 곳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높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낮게 두고 나서 선수를 뽑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백은 큰 곳으로 걸쳐갈 수가 있고요. 자, 흙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역시 기본 정석이 등장을 하죠. 자, 계속해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요. 자, 백도 큰 자리. 자, 쌍방간에 큰 자리만 두고 나서 보니까 이 바둑은 모양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모양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두셔도 괜찮겠지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큰 모양을 주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확대될 것 같은 곳으로 걸쳐서 견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백이 이렇게 걸쳐갔을 때 흙도 다양한 응수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 정석부터 알아볼까요? 자, 역시 흙으로서는 실수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학계의 진영들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또 이곳을 들어가면은 잡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수를 더 갈수해야 하는데요. 발이 좀 느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백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자, 붙이고 뻗는 정석은 어떨까요? 자, 이 정석이라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흙이 두텁게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역시 비슷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지금은 백이 선수를 뽑고 또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해서 백이 활발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붙여 뻗는 정석 말고요.
이렇게 막아서 두는 정석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정석은 이창호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자, 이때 백은 아래로 빠지는 것, 그리고 위로 있는 것,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있는 것은 끊어가서 흙이 우세한 싸움이 진행되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좋지 않은 선택이고요. 자, 먼저 빠져보도록 하죠. 자, 이때 흙이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늘고 이 한 점을 잡지요. 그리고 백이 귀를 들어가고 3-3으로 지키는 것까지 해서 정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곳을 왜 막지 않느냐 하는가인데요. 이곳을 들여다보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으면 막아서 빠지면 나를자 또는 눈목자 등으로 달려서 이 102점에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흙은 애초에 늦춰서 그런 맛을 없애놓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은 튼튼하게 지켜져 있고요. 흙은 보다 넓은 세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쌍방 간의 호각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끊는 것이 조금 단조롭다고요? 그렇다면 흙에게는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가가서 두는 것인데요. 자, 이 양쪽의 맛이 있기 때문에 백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켜가는 것은 모양이 너무나 무거워지죠. 모양이 한 번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좋습니다. 자, 기세상 중앙으로 밀고 싶지만 절대점을 백이 차지하고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이 변화는 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요. 지금 이 두 점을 잡는 것은 사소취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이렇게 백이 꽉 이어서 귀에 실리는 조금 커졌지만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워진 모습입니다. 흙이 실패한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중앙으로 밀어가는 것은 이 한 점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백이 둘 수가 없고요. 자, 한 칸으로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밀고 한 칸을 뛸 때 자, 이렇게 붙여서 백도 어느 정도 안정은 됐고요. 흙도 하변을 지키고 변쪽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 형태 역시 서로 호각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구 치는 것 말고 붙여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때 흙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정수입니다. 자, 막아가는 것은 단수를 쳐서 이것은 백이 안 되겠지요? 자, 있는 수가 정수인데요. 한 칸을 띄고 자, 이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자, 계속해서 정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흙이요, 이런 곳을 약점 같아서 찌르고 나온다면 그냥 가만히 꽉 이어서 흙이 곤란합니다. 자, 나가는 것은 끊었을 때 응수가 없지요. 자, 이 흙 석점이 거의 위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밑으로 받는 것은 자, 좀 더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역시 이곳을 나와서 단수를 치는 것은 악수라고 보여지고요. 자, 때문에 흙은 그냥 침착하게 나를자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을 지키고 나를자로 받아서 자, 이 정석의 형태라면은요, 흙도 아래와 옆 이 변까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두터움은 챙겼기 때문에 쌍방 호각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빠르고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이라면 흙으로서 충분히 도울만 하겠지요. 자, 이 치받는 수 말고요. 흙이 젖혀서 두는 것은 손 따라서 두는 수입니다. 자, 백이 빠졌을 때 이곳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끊어서 두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 한 점을 손쉽게 잡아 놓아서는 베개의 실리가 굉장히 통통하지요. 또 이 변 쪽은 흙이 좀 더 지켜야 하는데요. 전혀 두터운 형태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변화는 베개 우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붙였다고 해서 선 따라서 두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장면에서 치받아서 둔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백이 빠지는 변화 말고요. 위로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흙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받아두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좁게 벌리는 것은요. 자, 한 점을 잡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복의 형태죠. 이런 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흙도 좀 더 강력하게 걸쳐서 둬야겠지요.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렇게 지켜서 계속해서 한 점을 선수로 잡는 것도 흙이 기분이 좋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개 입장에서는 변을 튼튼히 지켰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요. 흙도 이 실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산 귀까지 지켰기 때문에 쌍방호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게 좀 밋밋해요. 좀 더 강력한 수단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네, 이렇게 두 칸 높은 협공을 하면 이 바둑은 전투 바둑이 됩니다. 자, 3-3으로 들어가는 것은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 백이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겠죠. 때문에 한 칸 뛰는 것은 절대고요. 이 한 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모자를 씌워가는 것도 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흙 한 점은 잘 도망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날일자로 두는 수가 좋습니다. 백에 붙여서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을 해야 하는데요. 연이어서 들여다보고 붙여서 두는 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젖혀서 차단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중앙으로 손쉽게 탈출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요. 자, 이것은 흙 두 점을 움직이는 수단도 남아있고 백 넉 점이 너무나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편한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때문에 여기서 백은 이렇게 차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칸을 띄고 흙도 자, 이런 식으로 둬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전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변화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초반의 포석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기본적인 정석을 토대로 한 포석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석을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포석이 만들어지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식으로 두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석의 이해편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포석의 정의입니다. 포석은 초반에 자신의 진영을 구축하기 위해 요소에 돌을 놓는 일이라고 말했지요. 여기서 요소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 장면마다 생기는 중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유리한, 자신의 원하는 스타일대로 포석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석 첫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프로 기사들도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포석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요령만 잘 터득한다면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또 포석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이 기본의 형태를 통해서 이 부분적인 것들을 익혔다면 이제는 바둑판 전체를 보는 눈을 포석을 통해서 길러보시죠. 그 속에 분명 곳으로 향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포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